우리는 과연 타인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얼마나 이해하고 있을까요? 매일 마주하는 사람들, 심지어 가장 가깝다고 믿는 이들의 마음속에는 우리가 결코 엿볼 수 없는 깊은 심연이 존재할지도 모릅니다. 만약 단 2가지 질문만으로 그 사람의 가면 뒤에 숨겨진 진짜 모습을 꿰뚫어 볼 방법을 발견한 사람이 있다면 어떨까요? 지금 당신 앞에 앉아있는 그 사람이 자기 자신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면 말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끝날 때쯤 여러분은 주변 사람들을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가면을 꿰뚫어 보고 동기를 이해하며 행동을 예측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분석심리학의 아버지 칼 융은 우리의 이러한 환상을 단숨에 깨뜨리는 말을 남겼습니다. 타인에게서 우리를 짜증나게 하는 모든 것은 우리 자신을 이해하게 하는 열쇠가 될 수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융은 한 사람의 진정한 인격이 그 사람의 성공이나 업적, 심지어 실패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진정한 인격은 훨씬 더 미묘하고 훨씬 더 많은 것을 말해주는 순간에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바로 그 비밀을 여러분께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칼 융은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인간의 정신세계를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발견한 것은 때로는 우리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그는 모든 사람이 페르소나, 즉 세상에 보여주기 위한 가면을 쓰고 살아간다고 했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서 특히 중요한 체면이라는 개념과도 깊은 관련이 있죠. 하지만 이 가면 아래에는 융이 그림자라고 불렀던 무언가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자신이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내면의 어둡고 억압된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이야기는 흥미로워집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융은 우리가 편안하고 스스로를 통제하고 있을 때는 이 페르소나라는 가면을 완벽하게 유지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원하는 모습으로 세상에 비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아주 특별한 2가지 순간, 정확히 말해 2가지 심리적 방아쇠가 당겨지는 순간에는 이 가면이 필연적으로 벗겨져 버립니다. 바로 이때 융의 2가지 질문이 그 위력을 발휘합니다. 융에 따르면 이 순간들은 수년간 그 사람을 관찰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드러냅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들은 의식적인 생각을 우회하여 융이 무의식적 콤플렉스라고 부른 것, 즉 우리 행동의 진정한 동력이 되는 무의식의 힘을 직접 건드리기 때문입니다. 이 2가지 질문을 공개하기 전에 여러분은 융이 발견한 인간 본성에 대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칼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무의식을 의식의 영역으로 가져오기 전까지 무의식은 당신의 삶을 지배할 것이고 당신은 그것을 운명이라 부를 것이다. 이 말 속에 바로 이 질문들이 왜 그토록 강력한 힘을 갖는지에 대한 해답이 담겨 있습니다. 융은 우리의 인격이 여러 겹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았습니다. 세상에 보여주는 가면인 페르소나, 의식적인 나 자신인 자아, 억압된 경험들이 담긴 개인 무의식, 우리가 거부한 부분들인 그림자, 그리고 인류 보편의 원형이 담긴 집단 무의식이 그것입니다. 이제 정말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융에 따르면 특정 심리적 자극이 주어질 때 우리는 페르소나와 자아의 방어막을 완전히 건너뛰어 버립니다. 그리고 진정한 자기라고 불리는 날 것 그대로의 여과되지 않은 본연의 모습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융은 이렇게 가면을 벗겨내는 2가지 확실한 심리적 방아쇠를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 방아쇠는 융이 투사라고 명명한 심리 기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우리 자신의 그림자, 즉 우리가 외면하고 싶은 특성들을 다른 사람에게 덧씌워서 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강하게 비난할 때 우리는 종종 우리 자신의 숨겨진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방아쇠는 융이 자아 팽창 혹은 자아 위협이라고 부른 상황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존감이나 자기 이미지가 위협받거나 과도하게 부풀려질 때 우리의 진정한 성격이 가면 뒤에서 불쑥 튀어나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아마 묻고 싶을 겁니다. 그래서 그 질문들이 대체 무엇이냐고. 지금부터 집중해 주십시오. 이 질문들은 질문 그 자체보다 질문을 던지고 그 대답을 해석하는 방식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당신이 절대로 참을 수 없는 정말 싫어하는 사람의 유형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기서 우리는 융이 이 대답을 어떻게 해석했는지에 주목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지점에서 완전히 잘못된 해석을 내리기 때문입니다. 칼 융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서 가장 혐오하는 것은 실제로는 우리 자신의 그림자를 비추는 거울이라고 발견했습니다. 즉, 우리가 스스로에게서 억압하고 인정하기를 거부해온 바로 그 부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이것을 심리적 투사라고 불렀고, 이는 한 사람의 진정한 성격을 파악하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누군가 이 질문에 답할 때 그들은 사실 다른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자기 자신의 심리적 맹점이 그려진 지도를 건네주고 있는 것입니다. 융에 따르면 누군가가 타인의 싫은 점을 묘사하면서 감정이 격해지고 목소리가 커질수록 그들이 바로 그 특성을 자기 안에 가지고 있을 확률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타인에게서 우리를 짜증나게 하는 모든 것은 우리 자신을 이해하게 한다. 융의 이 말은 단순한 격언이 아닙니다. 융이 발견한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부정직한 사람을 혐오한다고 말한다면 융은 그 사람이 아마도 진실과 자기 자신의 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스스로에게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하거나 과거에 저지른 기만적인 행동을 스스로 인정한 적이 없는 것일 수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 이기적인 사람을 싫어한다고 말한다면 이는 보통 자신의 필요와 욕구를 너무나 강하게 억누른 나머지 다른 사람이 바로 그 욕구를 표현하는 것조차 견디지 못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허락하지 않은 것을 타인이 누리는 것을 보며 분노하는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 나약한 사람을 경멸한다고 말한다면 융은 그 사람이 거의 항상 자기 자신의 취약함을 깊이 두려워하며 강인함이라는 가면 뒤에 모든 정체성을 쌓아올린 사람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융이 발견한 더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그림자는 부정적인 특성만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스스로에게서 거부하도록 학습된 모든 특성들이 그림자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들은 잘난 척하는 사람이나 지나치게 행복해 보이는 사람을 싫어한다고 말합니다. 융은 이것이 자신의 기쁨이나 자신감을 억누르고 살아온 사람의 내면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질문은 훨씬 더 많은 것을 드러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완전히 무방비 상태에 있을 때를 포착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당신이 이건 무조건 내가 맞다고 확신했지만 나중에 당신이 틀렸다는 것이 명백히 드러났던 상황에 대해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바로 이 지점에서 융의 천재성이 빛을 발합니다. 이 질문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 결코 보지 못하는 무언가를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융은 사람이 자신이 옳았을 때 대처하는 방식보다 자신이 틀렸을 때 대처하는 방식이 그 사람의 진정한 인격을 훨씬 더 잘 보여준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왜일까요?
이 상황은 융이 자아 이상이라고 부른 것을 위협하기 때문입니다. 즉, 유능하고 모든 것을 안다고 믿는 우리 자신의 이상적인 이미지에 균열이 가는 순간인 것입니다. 융에 따르면 이 자아 이상이 위협받을 때 우리는 여러 가지 무의식적인 방어 기제를 활성화시킵니다. 첫째는 부인입니다. 자신이 틀린 것이 아니라 상황이 바뀌었을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둘째는 합리화입니다. 자신의 실수가 사실은 합리적인 판단이었다고 정당화하기 위해 정교한 설명을 만들어냅니다. 셋째는 투사입니다. 다른 사람이 자신을 오도했다며 남 탓을 합니다. 넷째는 축소입니다. 어차피 중요한 일이 아니었다고 말하며 상황의 의미를 깎아내립니다. 하지만 융이 발견한 놀라운 사실은 이것입니다. 진정으로 강한 인격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방어 기제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신 그들은 융이 상반된 것들의 긴장을 견디는 것이라고 부른 태도를 보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전체적인 자아상이 무너지지 않으면서도 자신이 틀렸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칼 융은 일생의 특권은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실수를 정직하게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과정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몇 가지 특정 답변들은 그 사람의 결정적인 성격 특성을 드러내므로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만약 누군가 그런 예시를 하나도 대지 못한다면 융은 이 사람이 너무나 깊은 부인 속에 살고 있어서 자기 자신의 무오류성에 대한 정교한 환상을 구축했다고 보았습니다. 자아가 너무 경직되어 어떤 불완전함도 견딜 수 없는 상태, 융은 이를 심리적 팽창이라 불렀습니다. 만약 누군가 즉시 외부 요인을 탓한다면 이는 외적 통제 소재를 가진 사람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은 자신의 삶이 자신을 통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진정한 책임을 지는 경우가 드뭅니다. 만약 누군가 대답하면서 방어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이는 그 사람의 자존감 전체가 옳다는 것 위에 세워져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들의 정체성은 너무나 취약해서 실수를 인정하는 것이 마치 심리적 죽음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누군가 자신의 실수로부터 무언가를 배우고 그 경험을 성장의 발판으로 삼는다면 칼 융은 이것이 심리적 성숙과 통합의 증거라고 보았습니다. 자기 자신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모두 수용할 수 있는 능력 말입니다. 융은 당신이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을 때에만 당신의 비전은 명확해질 것이다. 바깥을 보는 자는 꿈을 꾸지만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자는 깨어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두 가지 질문이 효과적인 이유는 사람들이 외부적인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고 믿는 순간에도 실제로는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도록 강요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그들의 그림자 투사를 드러내고 두 번째 질문은 자기 자신의 오류 가능성에 대한 그들의 관계를 폭로합니다. 융은 이 질문에 대한 답변 방식에 따라 사람들이 예측 가능한 몇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첫째, 팽창된 자아 유형입니다. 이들은 모든 부정적인 특성을 타인에게 투사하고 자신의 실수는 결코 인정하지 않습니다. 융은 이들이 실제로는 가장 불안정한 사람들이며 자신의 그림자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 정교한 방어벽을 쌓는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자기비하 유형입니다. 이들은 자신이 실제로는 가지고 있는 특성을 혐오한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실수를 과도하게 고백합니다. 융은 이 또한 방어기제의 일종이라고 관찰했습니다. 피상적으로 실수를 인정함으로써 더 깊은 수준에서 진정으로 그 문제와 마주하는 것을 회피하는 것입니다. 셋째, 통합된 유형입니다.
이 드문 사람들은 자신의 자아상이 무너지지 않으면서 자신의 투사와 실수를 모두 인식할 수 있습니다. 융은 이것을 정신건강의 최고 정점인 심리적 통합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제 융의 통찰력이 거의 값을 매길 수 없을 정도로 귀중해지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는 일단 한 사람의 핵심 패턴을 이해하면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그들의 행동을 예측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일관성이 있으며 단지 상황에 따라 자신의 핵심 패턴을 다른 형태로 표현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융이 발견한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는 이 질문들을 했을 때 나타나는 몇 가지 구체적인 위험 신호들을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 위험 신호, 그들이 모든 부정적인 특성을 특정 집단에게만 투사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 정당, 성별, 인종, 직업군에게만 모든 잘못을 돌리는 것은 위험한 심리적 분열을 나타냅니다. 두 번째 위험 신호, 그들이 중요한 사안에 대해 단 한 번도 틀려본 적이 없다고 말하는 경우입니다. 이 정도 수준의 부인은 융이 심리적 팽창이라고 부른 위험한 현실과의 괴리를 보여주며 이는 종종 인생의 큰 위기 직전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세 번째 위험 신호, 그들이 싫어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할 때 갑자기 그들의 에너지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는 경우입니다. 에너지의 급격한 변화는 그 사람의 중요한 그림자 콤플렉스를 건드렸다는 신호입니다. 네 번째 위험 신호, 그들이 질문을 즉시 공격적으로 되돌리는 경우입니다. 이 질문들을 즉시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사람들은 종종 가장 중요한 그림자를 숨기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부터 할 이야기가 융이 남긴 가장 중요한 통찰일지도 모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 인격의 만남은 두 화학물질의 접촉과 같다. 만약 어떤 반응이 있다면 둘 다 변화한다.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화학 반응을 일으켰다면 이 지혜가 필요한 다른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기적의 촉매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은 저희가 더 깊은 지혜를 나누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융은 이 질문들이 단지 성격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실제로 사람을 변화시킨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정직한 자기 성찰의 행위 자체가 융이 개성화라고 부른 과정, 즉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과정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지식을 어떻게 적용할지 신중해야 합니다. 누군가의 그림자를 인식했을 때 당신에게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용하여 그들을 조종할 수도 있고 그들을 더 깊이 이해하는 데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융은 조종이 심리적 독을 만들어내며 조종하는 사람과 조종당하는 사람 모두를 타락시킨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이해를 위해 이 통찰을 사용할 때 관계는 더 진실해지고 더 정직해지며 더 실제적이 됩니다. 궁극적으로 융이 발견한 것은 이 질문들이 양방향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이 질문을 던질 때 당신 역시 당신 자신의 대답과 마주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투사를 판단할 때 당신은 당신 자신의 투사를 드러냅니다. 다른 사람이 틀렸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 분석할 때 당신은 동시에 오류 가능성에 대한 당신 자신의 관계와 대면하게 됩니다. 결국 타인을 향한 우리의 가장 강렬한 반응은 그들에 관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가혹하게 판단할 때 우리는 종종 우리 자신의 부정된 일부가 거울처럼 비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 인식은 짜증, 분노, 혐오감으로 경험되는 무의식적인 공황 상태를 유발합니다. 그림자는 우리의 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스승입니다. 그 안에는 억압된 부정적인 특성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아상에 맞지 않거나 주변 환경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부정했던 긍정적인 자질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신을 질투하게 만드는 자신감 넘치는 그 사람은 어쩌면 당신이 아직 표현하지 못한 잠재력을 보여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당신을 짜증나게 하는 감정 표현이 풍부한 그 사람은 당신 안에 묻혀있는 감정의 능력을 반영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진정한 심리적 성장을 위해 필수적인 것은 바로 겸손입니다. 확실성은 종종 환상이며 우리의 관점은 제한적이고 틀리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 정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 내면의 작업을 해낸 사람은 융이 심리적 예리함이라고 부른 것을 개발하게 됩니다. 피상적인 행동 너머의 근본적인 심리적 역학을 볼 수 있는 능력입니다. 누군가의 분노가 사실은 두려움일 때, 오만함이 사실은 불안감일 때, 경직됨이 사실은 혼돈에 직면한 공황 상태일 때를 인식하게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사람은 연민을 키우게 됩니다. 일단 자기기만, 합리화, 방어할 수 없는 것을 방어하려는 자기 자신의 능력을 보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똑같이 행동할 때 더 이상 놀라거나 비판하지 않게 됩니다. 이러한 행동들을 성격적 결함으로 보는 대신 심리적 고통에 대처하기 위한 보편적인 인간의 전략으로 보게 됩니다. 융의 궁극적인 통찰은 다른 사람을 읽는 전문가가 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읽는 전문가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자신의 내면 세계를 이해하고 당신의 그림자를 파악하고 당신의 오류 가능성과 화해했을 때 다른 사람들은 더 이상 미스터리로 남지 않습니다. 당신은 당신을 좌절시키는 동료가 당신과 똑같은 내면의 갈등으로 고군분투하고 있다는 것을, 단지 그것을 다르게 표현할 뿐이라는 것을 보기 시작합니다. 이 깨달음이 해로운 행동을 정당화하거나 경계의 필요성을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은 타인과의 관계를 판단과 좌절로 가득 찬 것에서 이해와 궁극적으로는 연민으로 가득 찬 것으로 변화시킵니다. 문제는 이 통찰들이 사람들에 대한 당신의 관점을 바꿀 것인가가 아닙니다. 반드시 바뀔 것입니다. 진짜 질문은 당신이 그것들이 당신 자신에 대한 관점 또한 바꾸도록 허락할 만큼 용감한가 하는 것입니다. 수십 년간 인간 정신을 탐구한 융이 발견했듯이 진정한 변화는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불편하고 필수적이며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그 일, 즉 그림자와 그 모든 것을 포함하여 자기 자신을 온전히 알아가는 그